어제는 제가 동양대 총장상에 집중해달라고 말씀드렸듯이 어제 오늘 하루 종일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상의 날조 의혹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고 급기야 저희들의 단독 취재 결과 여권의 핵심 인사가 동양대 총장에게 내가 시나리오가 있다. 이대로 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사실을 저희들이 단독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핵폭탄급 후폭풍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살펴보시죠. 여권 핵심 인사들,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A씨라고 저희가 부를게요. 여권의 핵심 인사고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알 정도의 유명한 분입니다. 사실은 여권의 핵심 인사지만 이번 조국 후보자 임명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연관된 일이 없는데도 동양대 총장에게 어찌된 연유인지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죠. 여권 핵심 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 총장, 내가 시나리오 하나 보여드릴게.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시나리오가 있어. 자, 봐봐, 잘 들어. 총장 직인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을 조국 후보자 부인한테 정식 위임했다라고 말하면 돼.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돼. 자, 좋은 시나리오야. 그러면서 저 짝에서 임명장 안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이 시나리오대로 최 총장이 해줬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 저 짝에서는 임명장 안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나온다니까. 그러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검찰이 다 알고 있어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 계속해서 내용 이어갈게요. 김희정 장관님. 네. 최 총장. 네. 내가 좋은 시나리오가 있어. 네. 직인 권한을 정 교수에게 위임했다고 하면 다 해결돼. 네. 이 여권 핵심 인사는 왜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본인의 시나리오를 제안한 겁니까? 이거 무슨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조국 교수 개인의 비리인 줄 알았더니 이런 식으로 가면 정권이 함께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함께 똥바가지를 쓰려고 하는 걸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전화를 하신 분이 여권 핵심 인사 한 분이 아니라는 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조국 교수 부인이 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위임한 걸로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여권 핵심 인사가 시나리오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런 얘기를 전화로 할 정도면 상당히 동양대 총장님과 개인적으로도 가깝고 또는 뭔가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여권 핵심 인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또 있습니다. 여당의 국회의원 중에 누군가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세 통의 전화가 몰아서 갑니다. 예. 그리고 그 전화의 내용은 한결같이 그 총장은 모르지만 직원이 알아서 했다라거나 뭔가 위임했다라거나 라는 거를 세 차례에 거쳐서 종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박 종용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묵시적인 청탁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정도면 묵시적인 게 아니라 완전 말로 하고 노골적인 청탁 정도가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 볼 게 조국 교수가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네. 사모펀드 관련돼서 또 관련자가 누구냐면 오촌 조카였거든요. 예. 친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어떻게 됐는지 자꾸 조국 교수가 모른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촌 조카하고는 연락처 받냐 그랬더니 이런 민감한 시기에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오해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바로 조국 당사자였습니다. 당사자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제사할 때도 보고 가깝게 지내는 장조카하고도 이런 시기에 연락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런 시기에 왜 동양대 총장에게는 당사자의 부인 그리고 여권 핵심 인사, 여권 국회의원 이렇게 3인이 똑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했을까요? 이게 바로 협박이지 않습니까? 그럼 총장님은 굉장히 마음이 절절합니다. 현재 개강도 했고
면학 분위기 조성이 안 되고 학교 전체가 어수선하다. 제발 진실을 밝혀서 우리 학교 공부 좀 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절절한 외침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여권 핵심 인사가 내가 시나리오가 있다. 이 시나리오대로 해달라라고 총장에게 전화로 요구를 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또 단독으로 확인한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 민주당의 현직 국회의원도 동행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B 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직 국회의원이에요. 앞서 여권 핵심 인사 A 씨와 비슷한 제안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안 좋겠냐. 어제 오전 11시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B 씨는요, 이렇게 해명합니다. 부탁이 아닌 경위를 묻기 위해 전화했다. 최 총장은 기억에 없어도 실무자들이 한 게 아닌지 잘 확인해 보라라고 물어본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지만 김변 박사님, 네. 아까 핵심 여권 인사의 제안과 더불어민주당 현직 국회의원의 제안이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것에서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두 분의 제안이 이렇게 같을 수가 있죠? 현직 의원은 부탁이나 압박을 한 것이 아니라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려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조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얘기 하죠. 대놓고서는 이렇게 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하면서 굉장히 위압감 어린 표정으로 한번 쓱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영화의 한 장면이 갑자기 문득 떠오르기도 하고요.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과거의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모든 것들을 진영의 논리를 끌고 가면서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영웅 위험에 처하니까 가족들을 인질을 삼게 되는 범죄 스릴러가 아니냐라는 예.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진짜 영화의 범죄 스릴러의 한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떠올랐거든요. 지금 이 해당 B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동양대학교는 우리 사립대학이잖아요. 지금 대학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원을 감축시키고 대학에 대한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교육부가 처해져 있는 당면 과제고요. 예.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역량 평가 등을 거쳐서 여러 대학들을 다 진단해서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걸리게 되면은 정원을 감축하기도 하고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어디가 할까요? 교육부가 하게 되고 그 교육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회이고 국회의원일 뿐더러 여권의 핵심 의원이라고 본다라면은 얼마든지 교육부와 정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동양대학교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방식으로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라면 이것은 과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